안녕하세요. 학교 2023학년도 학교예술교육 교원 역량 강화 워크숍 학생 예술 동아리 운영 사례 발표를 맡은 경기도 여주시 세종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유수미라고 합니다. 사례 발표를 제안받고 20분이라는 시간을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하나 고민을 좀 했어요. 저는 이제 지난 10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2개의 중학교에서 뮤지컬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1개 고등학교에서 연극회 운영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기 이전에도 아이들하고 연극 동아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시간들을 쭉 떠올려 봤을 때 제가 이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가장 좋은 시기는 가장 열심히 했을 때, 그리고 가장 뭘 몰랐을 때, 그리고 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다 최선을 다했었던 때, 막 부딪혔던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그때의 사례를 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사례는 성남시 구시가지에 위치하고 있는 남자중학교 성남문원중학교라는 학교에서 뮤지컬 운영을 했던 경험입니다. 성남시 하면 좋은 아파트하고 풍족한 인프라가 떠오르시겠지만 사실 구시가지는 형편이 조금 달라요. 학교 주변에 작은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고 저마다의 가정사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극 뮤지컬 동아리 교사가 자발적으로 만드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제가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후에도 학교 주변이나 아니면 이제 인근 놀이터에서 배회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중학교 남자 학생들이다 보니까 표현력도 좀 약하고 문화적인 배려나 그 경험들도 매우 잘 노출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5년차 애기 교사였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사업을 어떻게 만들고 예산을 달라고 어떻게 하고 장소를 어떻게 섭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몰랐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이거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는 공연장, 강당, 시청각실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교실만 있는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그땐 제가 학생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적응에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좀 만남이 좀 많았거든요. 그 아이들이랑 또 우리 학생의 임원들, 반장, 부반장 애들 이제 불러다가 우리 동아리 한번 해볼래? 좀 학교를 좀 활기차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환경은 열악했어요. 교실 책상 밀고 연습했고요. 제가 기술교사거든요. 기술 무대장치 기술실에서 만들어서 올리고 그리고 공연장이 없어서 학교 인근에 있는 문화센터 강당을 빌려서 처음 공연을 올렸어요. 그러자 2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학교 관리자분들께서 그리고 부장님들하고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걸 눈치채신 거예요. 그러더니 교육부 뮤지컬 운영사업 지원을 받아주시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저에게 동의를 받지는 않으셨어요. 덜컥 선정되었으니 열심히 해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이죠. 그래도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연극과 뮤지컬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학교가 무엇인가 활동을 만들면 그래도 그 혜택은 아이들에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교과 담당이나 담임으로도 교사로서 충분히 보람을 가질 수 있지만 연극이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하고 또 어떻게 성장하게 하는지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리고 전 그때 교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차였고 그땐 정말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버듬막 해주고 싶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멋지게 이렇게 목적이나 과제나 방안 같은 것들을 설정을 했는데 세상 참 좋은 말들 다 갖다 붙였지만 제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배우러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 뒤지고 교사 단체 다니고 학회 다니고 또 경기도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연구회를 만들고 책도 열심히 보고 그리고 연극도 많이 봤어요. 제가 연극을 많이 보는 사람이긴 한데 이때 진짜 공부할 것처럼 연극을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연극이란 말이 들어간 모든 연수에 참여했고 주말이면 대학로나 대학에서 하는 학회 세미나 다 참여했어요. 도교육청이라는 곳도 찾아다녔고 지원단도 맡게 되고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김혜경 장학관님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학교 운영, 뮤지컬 운영에 대한 내 맘에 딱 드는 사례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냥 맨땅에 헤딩하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고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예산을 받고 연습실 공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장소부터 확보를 해둬야 제가 떠나더라도 이 학교의 뮤지컬 교육의 명맥이 유지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여러 번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이런 연습실을 공사를 하는데 몇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요. 마루바닥 공사는요. 마루바닥 밑에 있는 충전재를 잘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뛰거나 움직일 때 무릎에 충격이 가지 않고 겨울철 덜 차가워서 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명을 이용한 연습을 염두에 두신다면 빛을 반사하지 않도록 검정색을 쓰시는 게 좋아요. 마루색을 서로 반사해서 조금만 조명을 비춰도 전체가 환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교실을 다용도로 사용하실 거면 나무색도 좋아요. 안무 연습을 위해서 저렇게 거울을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무를 다 외우고 난 다음에는 커튼을 닫고 연습할 수 있도록 앞에 커튼을 막아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커튼하고 그 유리벽, 거울벽 사이에는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공간을 두는 것도 좋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등퇴장을 하거나 숨었다가 등장하는 것들, 경로 이런 것들로 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음 시설 많이 할 거예요. 소리 나가는 것들 때문에 연습 뭐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근데 소리가 나가는 건요, 창이나 문 같은 개구부를 통해서 소리가 많이 나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벽 공사보다는 그런 분들의 문이나 이런 곳에 공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산이 여의치 않으시면 왜 겨울철 난방용으로 그 틈새 막는 그런 스펀지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또 사용하셔도 매우 유용하답니다. 뮤지컬은 워낙 다양한 분야들이 융합되어 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남자애들 데리고 단시간에 뮤지컬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세 분에서 방과 후 교실을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뮤지컬 아카데미. 연기반, 댄스반, 난타반, 요일을 다르게, 그리고 중간중간 요일에는 아나운서나 상악과 같은 특강을 넣었어요. 그래야 겹치지 않게 관심 있는 아이들이 모든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 수업에 많이 참여하는 아이들이 마지막 공연 때 주인공을 맡게 되겠죠. 그리고 음악 감독을 맡은 작곡가와 제가 이제 연출과 극작을 맡았는데, 저희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해서 역량이나 어떤 재능 같은 것들을 좀 모니터링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음역, 역량에 맞추어서 노래를 작곡했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고민해서 제가 대본을 썼어요.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뭐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깨어라 너의 잠에서라는 작품을 저때 만들었는데, 이후로 이 작품은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로 순회 공연을 다니고 고등학교 연극교과서에 그 교재로 부록으로 수록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초연되었을 때는 제가 극중 배경을 저렇게 난타 배경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학교는 그때 이미 사물놀이반이 있었고요. 난타가 남자아이들 막 스트레스 풀게 하고 이러기엔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무대의 아이들을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세우는 작품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극중 배경을 난타 동아리라는 어떤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했고요. 여기 지금 아이들이 연습을 끝나고 이제 작품 들어갈 때 캐스팅 칠판에 적어 놓은 건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캐스팅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막 댄스 뒤에 있는 앙상블이라든가 난타반 아이들은 또 있고요. 그래서 거의 뭐 전체 배우 캐스트 합해서 100명 넘고요. 최대로 많은 인원 올라갔을 때 무대 위에 50명 이상 올라가는 대형 뮤지컬을 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공연장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명이 올라갈 수 있는 무대가 저희 학교에는 없었거든요. 성남 소재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고요. 공문을 발송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가서 거기에 있는 공연장을 답사했죠.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그 과정 중에서 자신은 모든 중고등학생들한테 뮤지컬 교육을 시키는 게 꿈이라고 하는 성남에 있는 수정 청소년 수련관 공무원분을 한번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성남시 청소년 뮤지컬 연극제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 개막 작품으로 저희 작품이 올라갔고 대상을 받았고, 그 대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이들하고 작품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앞에 전면에 나서지는 않아요. 지금 노란색 그 단체 티를 입고 티켓을 나눠주고 객석을 배치하고 이런 순서에서부터 조명, 음향, 오퍼레이팅 전부 다 아이들한테 맡기거든요.
그래서 저 때도 음향 조명 아이들을 그 공연장에 있는 스태프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청소년 수련관 거기에 넣어서 엔지니어링 교육을 따로 이수하게 했고요. 그리고 다 도맡아서 이제 맡겨줬어요. 청소년이라는 시기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이 대접을 하면 한없이 아이가 되는데 어른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멋지게 또 자기 역할을 해내거든요. 드디어 연습 리허설, 아이들도 공연 당일 무대 리허설 때가 되어서야 자기 작품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있었어요. 모두가 따로 자기 부분만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공연장을 빌려서 하는 테크니컬 리허설, 100명이 되는 학생의 의상과 분장과 간식, 딱 보기에도 일이 엄청나겠죠. 리허설과 공연 이틀간 하고 나면 다음 날은 다음 주까지 저희들은 또 시간표 바뀐 거 보강해야 하잖아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소신이 없으면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난타 공연이 저렇게 막 수십 명이 올라갔는데요. 저게 이제 저 공연이 무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막 바뀌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이 꾸준히 난타 수업을 그냥 하고 싶은 애들한테 계속 시켰기 때문에 앞줄에 있는 애들은 역량이 되는 애들은 세 북을 쳤고요. 뒷줄에 있는 애들은 한 북을 치는 애들, 자기 역량에 맞게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뮤지컬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뭘 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모습들을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배치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 이제 뭐 커튼콜하고 애들 막 신나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뭐 대학생 됐고 이런데요. 아직도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장난삼아 저한테 전화를 해요. 자기가 맡았던 배역으로요. 선생님 저 강철이에요. 저 수목 선생님입니다. 이러면서 여자친구하고 대학로 공연을 갔다가 마주치기도 합니다. 기특해요. 데이트를 연극 극장에서 하는 남자로 컸다니. 그러면 이제 이 공연이 평생 기억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아보는 기억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그리고 이 사진, 공연 마지막 무대에 친구들, 뭐 무대에 선 친구들, 학부모, 교사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찍었는데요. 장관이죠. 저분들이 다 도와줬기 때문에 거의 전교생을 무대에 올리고 객석에 앉히는 공연이 가능했었습니다. 저땐 제 옆에 동료 교사들이 참 많았었어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그 성남에 있는 지역 방송으로 아름방송이라는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국이 저 영상을 찍어가서 그랬어요. 근데 그 영상이 좋았는지 지역 영상을 다시 또 YTN 전국 영상에서 또 틀더라고요. 저는 가족들하고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가 그 영상에 나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전국 방송이라뇨. 잠시 그 영상 좀 보고 가실까요? 성남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폭력과 왕따, 일진 등 청소년 문제를 뮤지컬로 보여주고 또 해결해 나가는 방향까지 제시했습니다. 우리 성남의 청소년들 얼마나 기특하고 똘똘한지 정재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폭력과 왕따, 일진 등 청소년 문제를 무대 위로 옮겨왔습니다. 내가 언제 먹겠냐? 내가 언제 회수해? 친구를 때리고 협박하는 강철이. 가정에서 받지 못한 사랑과 선생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이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뮤지컬반에 들어가면서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웁니다. 지난 6월부터 문헌중 뮤지컬반 학생들이 준비한 무대. 멋진 무대에 친구와 가족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공연하니까 멋지기도 하고 많이 재밌었어요. 지역 청소년 수련관의 협조로 학생들 스스로 공연을 기획하고 무대를 이끌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단에서 공연을 기획하고 무대 기술, 방송 이런 거를 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문헌중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문헌중 친구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아예 처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렇게 배우고 하니까 오늘 친구들이 공연을 진행하고 하는 걸 보니 참 열심히 했구나. 담당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의논하고 창작해 올린 무대. 노력한 만큼 멋진 공연을 해낸 학생들은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무대에 오르려고 열심히 했는데 어제부터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정말 좋고요. 지금 노력했던 그대로 나온 것 같아서 좋아요. 어제까지도 확신이 없어서 여기 서도 될까, 우리가 무대 서서 창피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공연을 보니까 할 만한 것 같아요.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우리.
힘과 열정의 무대 위. 청소년 문제를 학생의 시각으로 진솔하게 보여주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ABN 뉴스 정재일입니다. 저 아름방송에 와서 저거 촬영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제 얼굴만 촬영하지 마세요. 할 걸 그랬어요. 애들 다 나와 있는 영상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 영상 쓸 줄 알았으면 그땐 지금보다 훨씬 젊었거든요. 그리고 전 다른 학교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뭐 뮤지컬 또는 연극 사업을 맡았고 그때마다 힘들었고 도전받았고 보람 찼습니다. 그리고 성장했고요. 뭐 운영 한계와 개선 방향 적어놨는데 앞부분 선생님이 썼던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읽지는 않고요. 이 사례를 준비하고 발표하면서 만약 제가 학생들과 연극 뮤지컬을 안 했다면 교직 인생에서 특별한 게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소에 계신 분들 또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아마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술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예술 교육 하시는 분들 학기만 얼마나 또 지옥이에요. 행사하고 생기부 쓰고 알아요. 네. 하지만 입시, 평가, 경쟁 그런 것만 학교에 가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든 하실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 현실이 불편하실 거잖아요. 그럼 하면서 힘든 게 나아요. 서로 도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례를 보고 계신 행정직 분들도 제발 교사를 신뢰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율적이고 따뜻하게. 감사합니다. 네, 예술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그냥 한 번의 영상으로서 다 설명을 해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송산중학교 원주연 선생님의 토론이 함께 이어지겠습니다. 뉴스에서 학생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예술교육 하시는 분들이 학교 말 지옥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얘기 같아서 마음이 확 와닿았습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뮤지컬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 고양 송산중학교 체육교사 원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뮤지컬 동아리 지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 궁금한 점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유시민 선생님이 이 활동을 보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정말 손 꼽을 만큼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발표를 꺼려하는 모습을 자주 대하게 되는데요. 표현이 소극적이거나 목소리도 작고 또한 학생들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이런 걸 극복하고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어쩌면 이게 또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을 가르칠 때 잘 안 하려고 하죠. 목소리 안 내려고 하죠. 근데 목소리를 크게 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걔네들이 성대가 없진 않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있을 땐 얘기할 거고 복도에서 큰 소리 내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목소리 낼 줄 알아요. 큰 소리 낼 줄 알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것을 표현해도 될까? 이거 했을 때 비난받지 않을까? 잘해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제거해 주는 게 그래서 그 장소와 분위기를 안전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놀이도 많이 하고 좀 부드러운 활동을 웜업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아이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목소리를 크게 내가 아니라 용기를 크게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연극놀이하고 웃게 하고 표현해도 비난받지 않게 하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라포를 형성하는 거. 네, 용기를 크게 내고 비난받지 않는 안전한 환경. 저도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봐야겠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놀이를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가 많이 떨리는데 용기를 크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공연 연습을 방과 후에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 열심히 하겠다고 분명히 다짐을 하고요. 연습 시간에 불참을 계속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이나 개인사 등 다양한 이유가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면 잘 나오는 성실한 학생들만 매번 피해를 보는 것 같게 되거든요. 정말 미안합니다. 교사의 입장으로서. 연습 시간 확보와 진행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나 또는 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잘 참여하겠다라고 말한 그 아이들 그 순간에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기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미성년자고 부모님들이나 다른 활동들이 많이 있고 일단 저는 연습 장면을 쪼개서 아이들에게 사전에 이날 무슨 연습 장면을 할 것인지를 공지함으로써 선생님이 그리고 연습 시간이 너의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어 라고 느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더 학생 배우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나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더블 캐스팅을 하거나 심지어 제가 뛴 적도 있으니까요. 무대에. 그런 부분은 일단 최대한 노력하면서 메꿔 가는 거죠. 사연 없는 연극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정말 답이 딱히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이라 선생님들도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지도를 하다 보면 그나마 가장 아이들이 잘 모이는 시간이 점심시간. 선생님이 밥을 좀 빨리 드시고 움직여야 되긴 하지만 점심시간과 아침 연습 시간을 잘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술 동아리 운영은 담당 교사의 역량에 크게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교사가 직접 가르치면 연출은 물론 공연 전반의 만능 제작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역량을 갖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사가 감당하기엔 너무 이런 것들이 큰 부담이 되거든요. 우리는 수업도 해야 되는데 이런 나머지 것까지 하면은 정말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유수미 선생님은 뮤지컬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나누어서 뮤지컬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신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었던 노하우나 어떤 선생님의 어떤 장점, 뭐 이렇게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원주연 선생님께 되묻고 싶은데요. 오랫동안 뮤지컬 동아리 운영하셨잖아요. 네. 예. 뭐 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작품이나 뭐 가르쳐주는 역량, 안무, 보컬 그런 걸로 다 하시지 않나요, 선생님은? 네. 저는 제가 뮤지컬을 워낙 좋아해서 저도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제가 갖고 있는 영향을 좀 채우긴 하지만 그래도 조명이나 음향, 무대, 스태프 부분은 늘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교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뭐 극작 쓰는 거 좋아해서 글 쓰는 거 좋아해서 극작은 어떻게든 제가 하는데 저는 보컬 안무는 절대적으로 취약해서 무조건 강사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연 선생님이나 저나 교사가 이렇게 완전히 강사에게 다 맡기지 않고 일부분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중심적으로 아이들을 만나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주연 선생님은 제가 정말 취약한 보컬 안무 쪽을 하실 수 있고 저는 또 극작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일산하고 멀지만 만날 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예, 우리는 너무 멀지만 가까운 학교에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교사 공동체나 연구회 모임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서로의 노하우와 인맥이 쌓여가면서 유지되고 서로 주고받으면 뮤지컬 연극 분야는 정말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작품 대본이라든가 음악들도 사실 저작권 문제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막 온라인에서 찾기도 요즘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서로 비계 역할을 해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강사님들이라든가 인력풀도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 한번 같이 해요? 네. 마지막 질문은 앞의 질문과 연결되는데요. 뮤지컬 및 연극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선 교사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역량을 갖추기엔 아쉬운 일회성 연수나 워크숍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좀 더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인 심화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수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효과적인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회성의 연수는 이제 10년간 우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10년 전에 시작했던 교직원 연수의 포인트는 이제 바뀔 필요가 있어요. 원주연 쌤이나 저나 10년 넘게 이걸 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거든요. 매번 뭐 전국 단위로 몇 명을 모여서 하는 연수 똑같은 그 비기너들을 위한 것들보다 좀 전국의 숨은 선수들을 모아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로 교육과정을 짜고 좀 긴 시간 동안 호흡을 가지면서 그 역량을 끌어올리게 하는 그런 공부의 장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루빨리 선생님들에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수민 선생님의 사례 발표와 답변 내용이 연극 뮤지컬 예술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